영국의 한 도로 엔지니어가 한국의 이 도로의 우수성에 대해 전해 듣고 한국을 방문합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훌륭한 것일까요? 만나보시죠. 저는 윌리엄 하이드이고 영국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도로와 다리를 건설하는 일을 해요. 대학에서는 건축공학을 전공했고 M6 고속도로 같은 유명한 고속도로 건설에도 참여했어요. 저는 항상 영국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도로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지요. 우리 다리와 기차는 다른 나라들이 따라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다고 믿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의 관점을 바꾼 일이 일어난 거예요. 런던의 어느 추운 아침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앤서니 벤틀리 교수님은 대학교에서 저를 가르치신 선생님이셨어요. 회색 머리카락과 친절한 눈을 가지고 계셨고 항상 학생들이 새로운 것들을 배우도록 노력하셨지요. 벤틀리 교수님은 오래간만에 얼굴이 보자고 하셔서 약속을 잡았지요. 윌리엄, 제가 교수님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네에게 흥미로운 일이 있어. 저는 교수님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교수님 사무실은 공학에 관한 책들과 세계 각국의 다리들 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의 주요 고속도로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가 있어 벤틀리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경부고속도로라고 불리는 도로야. 그곳에 가서 연구해보고 싶지 않나?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이요? 제가 말했어요. 교수님,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제가 배울 것이 있을까요? 교수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윌리엄, 최고의 엔지니어들은 절대 배움을 멈추지 않아. 때로는 가장 놀라운 발견들이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나오기도 하지.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하지만 교수님, 우리는 이미 여기 영국의 세계 최고의 도로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과연 그럴까?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자네의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건설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계셨고 저처럼 영국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지요. 우리는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그래서 아들아, 아버지가 차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한국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 보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벤틀리 교수님이 저보고 한국 고속도로를 연구하러 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가서 배울 것이 있을까 걱정도 돼요. 아버지는 찻잔을 내려놓고 저를 유심히 보셨어요. 윌리엄, 진정한 학자는 열린 마음이 우선이란다. 너의 시야를 넓힐 경험이 될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한국은 도로가 발전하기엔 너무 작은 나라예요. 어떻게 우리 M6 고속도로나 독일의 아우토반만큼 좋은 걸 만들 수 있겠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찻잔을 씻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소리쳐 말씀하셨어요. 글쎄, 우리 도로들이 분명히 최고이긴 하지. 하지만 그들이 거기서 뭘 해놨는지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은데.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석연치 않은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이번 한국행을 영국 도로가 최고라는 것을 한 번에 증명하는 기회로 삼자고 마음먹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그냥 도로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는 고집쟁이 영국 엔지니어였을 뿐이에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비행기가 밤 11시 30분에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어요. 런던에서 오는 긴 비행으로 피곤했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곳은 거대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정말 엄청나게 컸어요. 천장이 너무 높아서 목을 빼고 올려다봐야 할 정도였어요. 모든 것이 반짝반짝 깨끗했어요. 마치 누군가 모든 표면을 방금 전에 다 닦아놓은 것 같았어요. 곳곳에 디지털 스크린들이 있어서 완벽하고 밝은 색상으로 항공편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벽에는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그냥 바라봤어요. 좋아, 저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이건 정말 인상적이네. 저는 공항철도 표지판을 따라갔어요. 영국에서는 AREX라고 부르거든요. 표를 사고 플랫폼에서 기다렸어요. 기차가 정확히 시간에 맞춰 들어왔어요. 1분 빠르지도 1분 늦지도 않고 정확히 시간에 맞춰서요.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본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기차가 완전히 깨끗했어요. 정말이지 바닥에서 저녁을 먹어도 될 정도로요.
좌석들은 편안했고 부드러운 쿠션이 있었어요. 모든 좌석에 휴대폰과 노트북을 위한 USB 충전 포트가 있었어요. 기차 전체에 무료 와이파이가 있었어요. 안내 방송도 훌륭했어요. 4개의 다른 언어로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한국어 먼저, 그 다음 영어, 그 다음 중국어, 그 다음 일본어. 저는 앉아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경험하는 것들을 기록했지요. 서울로 향해 미끄러지듯 가면서 저는 창 밖의 도시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모든 것이 너무 현대적이고 너무 잘 계획된 것 같았어요. 저는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가 전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도로교통박물관에 갔어요. 경부고속도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호텔에서 꽤 거리가 있었는데 한국의 고속도로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지요. 도로 상태는 아주 좋았어요. 구멍도 없고 거친 부분도 없이 매끄러웠지요. 박물관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 거대한 금속 표지판이 있었는데 밝은 LED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경부고속도로 단 2년 5개월 만에 완공, 1970년 완성. 저는 다시 읽었어요. 2년 5개월?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불가능해. 영국에서는 그렇게 긴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최소 5년은 걸렸을 텐데.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혼란스러우면서도 동시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친절한 박물관 안내원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은 젊은 여성이었어요. 도로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그녀가 훌륭한 영어로 말했어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경부고속도로에 대해 알고 싶어서 왔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밖에 있는 저 표지판이 맞나요? 2년 5개월? 그녀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네, 맞아요.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로 덮인 벽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사진들은 삽과 망치, 곡괭이를 든 수천 명의 작업자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그들 눈 속의 표정이었어요. 그들은 결의에 차 보였어요. 사명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었지요. 이 작업자들이 이 428km 고속도로를 기록적인 시간 안에 건설했어요. 안내원이 설명했어요. 그들은 밤낮으로 일했어요. 비와 눈을 뚫고 뜨거운 여름과 혹독한 겨울을 견디며 일했어요. 그들은 이 도로가 한국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고 믿었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간단한 수공구로 거대한 바위를 부수는 작업자들을 봤어요. 가파른 산을 올라가며 무거운 콘크리트 포대를 나르는 그들을 봤어요. 진흙투성이 조건에서 일하면서도 일이 불가능해 보일 때조차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들을 봤어요. 서울과 대전 구간은 단 6개월 만에 완공되었어요. 안내원이 계속 설명했어요. 6개월? 저는 숨을 헐떡였어요. 하지만 그 구간은 산을 통과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나요? 안내원은 다른 사진을 가리켰어요. 작업자들이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해서 단단한 바위를 폭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었어요. 그들은 하루 24시간 3교대로 일했어요. 한 그룹이 피곤해지면 다른 그룹이 교대했어요. 공사를 멈추지 않았지요. 이들은 다른 나라들이 한 것을 그냥 따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놀라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영국에서도 그렇게 빠르게 해내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일을요. 저는 그 박물관에서 2시간을 더 보냈어요. 모든 사진을 보고 모든 표지판을 읽었어요. 나올 때쯤에는 제 노트북이 메모로 가득 찼고 제 머릿속은 질문들로 가득 찼어요. 이 나라에 대해 모르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 밝은 서울 햇살 속으로 다시 나오면서 궁금해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는 약속된 일정이 있었어요. 경부고속도로 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하러 가는 거였지요. 관제센터로 들어갔을 때 저는 놀라서 제자리에 멈춰서는 바람에 뒤에 있던 사람이 거의 저와 부딪힐 뻔했어요. 벽 전체가 거대한 컴퓨터 스크린들로 덮여 있었어요. 50개는 좋게 되는 스크린들이 있었고 모두 고속도로의 다른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윌리엄 씨 환영합니다. 벤틀리 교수님께 이야기 들었습니다. 라고 박 씨라는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그는 깔끔한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안경 너머로 친절한 눈을 하고 있었어요. 경부고속도로의 교통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를 따라서 3명이 여러 대의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책상으로 갔어요. 나사의 관제실 같았어요.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속삭였어요. 윌리엄 씨, 박 씨가 자랑스러운 미소로 말했어요. 우리 AI 시스템은 교통 문제가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예측할 수 있어요. 보시겠어요? 저는 여전히 모든 스크린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씨는 작은 점들처럼 고속도로를 따라 움직이는 차들을 볼 수 있는 한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여기 이 구간을 보세요. 그가 지도상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확히 8분 후에 오후 2시에 시작되는 공사 때문에 이 지역에 심한 교통정체가 있을 거예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1시 52분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제가 물었어요. 우리 컴퓨터 시스템이 패턴으로부터 학습해요. 박 씨가 설명했어요. 공사가 항상 교통정체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루 중 이 시간에 보통 몇 대의 차가 이 도로를 다니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어요. 저희가 지켜보는 동안 고속도로 곳곳에 전광판에 빨간 경고 메시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메시지들은 운전자들에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교통정체를 피하기 위해 다른 경로를 이용하라고 알려주고 있었어요. 이건 마법 같아요. 저는 노트북에 미친 듯이 메모를 하면서 말했어요. 박 씨가 웃었어요. 마법이 아니에요. 데이터를 통한 학습과 통계 분석을 통한 예측이죠. 하지만 그것도 가장 놀라운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는 2km마다 설치된 카메라들이 몇 초 안에 사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이 즉시 최적의 대체 경로를 계산하고 그 정보를 운전자들의 휴대폰으로 직접 보내요. 카메라를 이용해서 도로 손상과 위험한 기상 조건도 확인해요. 박 씨가 덧붙였어요. 도로에 얼음이 얼고 있는 것을 보면 운전자들이 그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경고할 수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영국에는 이런 게 없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독일에도 없고요. 제가 아는 어느 곳에도 없어요. 관제센터에서 3시간을 보낸 후 저는 고속도로를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어요. 차를 렌트해서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했어요. 제 타이어가 도로 표면에 닿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도로가 아주 매끄러웠어요. 제 차가 전혀 튀거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차선 표시가 완벽하게 선명하고 밝았어요. 몇 킬로미터마다 전광판이 나타나서 운전자들에게 한국어와 영어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어요.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교통정체를 만났을 때였어요. 영국에서라면 차 안에 1시간 앉아서 좌절하고 화가 났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일어난 일은 이거였어요. 제 GPS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즉시 교통 문제를 감지했어요. 몇 초 안에 새로운 경로를 계산해서 정체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500m 후 우회전하세요 라고 차분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GPS 안내를 따랐고 20분 후에는 1시간 정도 걸렸을 수도 있는 지연을 완전히 우회해서 다시 본선 고속도로에 있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해. 아무도 없는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이제 배가 고파져서 고속도로 휴게소 중 한 곳에 들르기로 했어요. 영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단순해요. 주유소가 있는 작은 건물 몇 개의 자판기, 그리고 아마도 샌드위치를 파는 작은 카페 정도요. 하지만 제가 한국 휴게소에 들어섰을 때 쇼핑몰에 잘못 들어온 줄 알았어요. 건물이 엄청났어요. 3층 높이에 아마도 제 고향의 쇼핑센터보다 클 거예요. 레스토랑들, 선물 가게들, 고급 호텔에 어울릴 것 같은 깨끗한 화장실들,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들, 심지어 지역 문화를 보여주는 작은 박물관들까지 있었어요. 저는 정말 놀랐고 음식에도 호기심이 생겼지요. 전자주문기 중 하나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화면에서 언어 선택을 했더니 모든 옵션이 즉시 영어로 바뀌었어요. 메뉴에는 모든 것의 사진이 있어서 제가 무엇을 주문하는지 정확히 볼 수 있었어요. 저는 불고기 버거를 주문했어요. 양념한 소고기가 들어간 한국식 햄버거였어요. 모험심으로 김치볶음밥도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왔을 때 저는 버거를 한 입 베어 물고 눈이 커졌어요. 고기는 부드럽고 감칠맛나게 맛있었고 소스는 달콤하면서 짭짤했어요. 영국에서는 먹어보지 못한 맛이었는데 처음이었음에도 그 소스가 감동적일 만큼 맛있었어요. 김치볶음밥은 특유의 향 때문에 끝까지 먹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매콤하고 새콤했고 제가 지금까지 맛본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와우, 이거 런던 대부분 레스토랑 음식보다 더 맛있네. 절로 혼잣말이 나왔지요. 저는 휴게소를 둘러보며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즐기고 아이들이 실내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놀고
여행객들이 편안한 휴식 공간에서 쉬고 있는 것을 봤어요. 이곳은 그냥 주유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여행의 일부이고 놀이공간 및 휴식 공간이었던 거예요. 맛있는 한국 고속도로 음식을 먹으며 앉아 있으면서 한국에 대한 제 확신에 찬 모든 의견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 작은 아시아 국가는 다른 나라들을 따라하는 게 아니었어요. 유럽 인프라의 이류 복사본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것, 제가 이전에 본 어떤 것보다도 더 나은 것을 만들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 방에 앉아서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도시가 별들의 담요처럼 제 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제 노트북은 관찰 내용들로 완전히 가득 찼고 제 마음은 이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감정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런던에 있는 벤틀리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곳은 아침이었고 교수님이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차를 마시고 계실 거라는 걸 알았어요. 교수님이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말했어요. 저를 이곳에 보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전화 저편에서 교수님이 웃으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결국 뭔가 배웠구나, 윌리엄? 한국의 도로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배웠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보다도 저 자신에 대해 끔찍한 것을 배웠어요. 그게 뭔가? 벤틀리 교수님이 부드럽게 물으셨어요. 고집을 부리고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배움의 가장 큰 적이라는 걸 배웠어요. 제가 말했어요. 열린 마음을 갖기에는 너무 자만했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을 놓칠 뻔했어요. 저는 벤틀리 교수님께 제가 본 모든 것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유럽의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공항. 우리 런던 지하철보다 더 깨끗하고 정시에 운행되는 기차. 공상과학 소설 같은 고속도로 관제 시스템. 가족들을 하나로 모으는 커뮤니티 센터 같은 휴게소들. 많은 면에서 한국이 우리보다 더 나아요, 교수님.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박물관에서 본 그 흑백 사진들을 계속 생각했어요. 단 2년 5개월 만에 불가능한 고속도로를 건설한 그 작업자들의 얼굴을 계속 떠올렸어요. 그들은 멋진 장비가 없었어요. 무제한의 돈도 없었어요. 산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할 많은 경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꿈을 믿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여행 가방을 싸면서 저는 저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제가 배운 것을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겠다고요. 꿈을 이루기 위해 산을 옮긴 작업자들에 대해 말해주겠다고요. 마법 같은 교통 시스템을 만든 엔지니어들에 대해 말해주겠다고요. 한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나라에 대해 말해주겠다고요. 하지만 먼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야 했어요. 엄마, 아빠 두 분이 모두 전화를 받으셨을 때 제가 말했어요. 제가 사과해야 할 것 같아요. 뭘 가지고?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한국에 대해 제가 틀렸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것을 만들어냈어요. 경부고속도로는 그냥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함께 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증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조용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최고의 엔지니어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이란다. 공항에서 런던으로 돌아가는 항공편을 기다리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열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마지막 생각을 썼어요. 경부고속도로는 그냥 도로가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증거이다. 이 고속도로를 건설한 작업자들은 단순히 흙과 돌을 옮긴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나라 전체의 미래를 옮겼다. 저는 계속 썼어요. 한국은 위대함이 크거나 부유하거나 이미 성공한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저에게 가르쳐줬다. 위대함은 결의에서, 비전에서, 불가능한 꿈을 꿀. 용기와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일할 용기에서 나온다. 인천공항에서 제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작은 창문에 얼굴을 대고 마지막으로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50년 넘게 그래왔듯이 여전히 차들이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의 꿈, 직장, 가족을 향해 여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 고속도로가 1970년에 그 결의에 찬 작업자들이 의도했던 일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을요. 여전히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한국은 다른 나라를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야. 비행기 창문에 비친 제 모습에게 속삭였어요.
기술면에서 세계를 이끌 거야. 그날부터 저는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는 어떤 곳이나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견들이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때로는 최고의 선생님들이 우리가 가장 배울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것은 지혜의 표시예요. 그리고 지혜는 저는 깨달았어요. 항상 옳은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에요.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다른 종류의 엔지니어가 되었어요. 말하기 전에 듣고 결론 내리기 전에 질문하고 판단하기 전에 탐구하는 그런 엔지니어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대해 자신만의 고집스러운 의견을 가진 젊은 엔지니어들이 저에게 올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자만심 가득한 영국 엔지니어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준 작은 아시아 국가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해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